자, 우리 설 전문가는 과연 소미의 19금 본능을 잠식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해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네가 소미구나. 어? 왜 이렇게 냄새를 맡아? 어? 공항 검색대 같은데? 어? 들어가도 될까, 소만아? 킁킁대며 슬슬 발동을 거는 소미. 설마 아니겠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설쌤 당황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냅다 들이대는 소미. 내 맘에 들어? 왜 그렇게 올라가요?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하고 같이 할까, 오늘? 대체 처음 보는 사람한테까지 왜 이러는 거죠? 딱 보면 정말로 이쁨 받고 싶어 하고,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이 되게 고파 보여요. 정말. 봐봐요. 아까 부르면 가나 봐요. 어떻게 해요? 이거 보통 잡고 계셔보세요. 앉아보세요, 여기. 불러보세요. 소마. 과연 소미는 누굴 선택할까요? 소미야! 자, 소미 출발!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설쌤 당첨! 이게 지금, 보호자분보다 절 더 좋아해요. 심지어 떼어놓으려 하자 지지 않았어. 그지? 소미의 마음이 갈대와 같네요. 그쵸 감독님? 기억하시나요? 촬영 내내 졸졸졸 집착하던 애정하던 바로 그 촬영 감독님인데요. 그렇다면 설 전문가와 감독님 소미의 선택은요? 소마. 아니 이 목소리는 일로 와. 과연 이번에는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최종 선택은 설채현. 봐봐요. 제가 더 이뻐해줬더니. 이 녀석 여러 사람 들었다 놨다 하네요. 네. 이겼어요. 좋아하는 만큼 설쌤 말도 잘 듣겠죠. 이제 문제의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손님만 왔다 하면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했던 녀석.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엄청 좋아하네. 이거는 새로운 사람 처음 보시는 분이 아니죠? 네. 소미 이뻐해준 놈. 이때 모니터 화면으로 돌진하는 녀석. 야, 진짜 못 말린다 너. 누가 보면 가족이랑 한 몇 개월 떨어져 있다가 만난 느낌.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유독 외부인에게 민망한 행동을 했던 녀석. 이 정도면 심하지 않나요? 마운팅이라는 이 행동 자체가 강아지들한테는 중성화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고 남녀 상관없이 다 나타나요. 우선은 소미는 이게 너무 심해요. 저도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났던 친구들 중에. 그렇다면 소미는 왜 이렇게 심한 거죠? 그러면 마운팅을 왜 하냐를 우리가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감정을 이입을 해서 이게 성적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강아지들은 성적 행동일 때도 있지만 그냥 내가 성적 흥분 말고 그냥 익사이팅 했을 때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많이 해요. 근데 흥분했을 때 하는 행동은 보통 어떤 의미냐면 나 좀 봐줘, 나랑 놀아줘 인 경우가 많아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지내는 소미. 그러다 보니 별다른 활동량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주요 보호자인 지호 씨마저도 늦은 밤이 돼서야 퇴근해 집에 오기 때문에 놀아주기엔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 소미는 늘 무언가 결핍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얘는 되게 사랑이랑 관심이 고픈 애라고. 오죽하면 이제 가족한테는 아무한테도 안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만 재밌는 거예요. 이 집안이 평소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간인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너무 즐거우니까 나 놀아줘 계속 표현하고 그게 흥분되면 본능적으로 더 마운팅을 하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낑낑대는 녀석. 심심해. 놀아달라는 거지. 얼마나 그동안 놀고 싶었으면. 낑낑거리면서 놀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유, 좀 안쓰럽네요. 안 돼. 안 돼. 얼마나 관심이 간절했던 건지 이렇게 한 번 붙으면 참 떼어놓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엄격하게 호통을 쳐도 잘 먹히지 않았죠. 안 돼. 그래서 케이지에 격리를 시켜보기도 했지만 심한 지점으로 다시 원점. 별다른 효과가 없었죠. 만약에 이런 고립을 통한 생각 해방 교육 같은 걸 시키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절대로 짖을 땐 꺼내주면 안 돼. 그때는 내가 짖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라고 벌써 다 인식을 했어요. 이런 순간에서 무시를 하면 처음에 더 힘들어요. 더 짖어요. 당연히. 원래 그래요, 모든 동물은. 왜? 되던 게 안 되니까. 근데 이 되던 게 아예 안 된다는 걸 인식시켜 주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꺼내주려면 조용해졌을 때 꺼내줘야 돼요. 교육할 땐 마음이 약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내심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운팅과 더불어 또 하나의 걱정. 바로 집안 곳곳에 심할 정도로 마킹하는 행동이었는데요. 마킹도 하는구나. 장소 불문, 밤낮으로 마킹에 빠져있던 녀석. 정말 심해 보였죠? 힘드시겠는데? 보호자한테 혼날 걱정도 없는지 보는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는데요. 저기 있어도 우리가 봐도 보면서 해. 마킹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오줌 싸는 행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소미가 바닥에 싸느냐 수직면에 싸느냐예요. 지금 보면은 저거는 마킹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저 패드에다 싼 건? 그냥 평면한 데다 쌌잖아요. 근데 이런 데 쌀 때는 아마 여기에 맞춰서 쌀 거예요. 맞아요. 그쵸? 이런 건 마킹이에요. 다리를 드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내가 이만큼 큰 동물이다 라는 걸 표현하려고 더 높이 오줌을 싸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나를 더 표현하려는 경향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집 안에서도 이렇게 마킹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마킹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계속해서 남겨놓는 요소 중에 하나는 어떻게 닦느냐. 닦고 또 닦고 정말 열심히였는데요. 일단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마무리는 향긋한 탈취제로 싹싹 뿌려주면 끝. 뭐 뿌리시는 거예요? 섬유 탈취제. 이거 엄마 뭘로 만들었죠? 레몬이랑 소주랑 해가지고 사용은 하고 있는데 사실 소용이 없어요. 우리한테만 냄새 안 나지 그런 식으로 닦으면 얘네한테는 다 냄새 나요. 얘네한테는. 막 식초 막 이런 거. 식초로도 안 돼요. 레몬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레몬을 막 다 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면서 가죠. 싫어하더니 나중엔 그걸 핥아먹고 갖고 놀아요. 안 돼요. 가끔 얘네들 오줌 싸놓고 못 보고 있다가 마킹하는 애들 가끔 발견 못하는 적 있잖아요. 네. 오랜 시간 지나서 딱 보면 뭔가 이렇게 결정처럼 막 이렇게 무늬 같은 게 막 생기죠. 네. 소금처럼. 네, 맞아요. 그게 요산이에요. 근데 이게 물에 잘 녹지도 않고요. 분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음식 냄새 맡아도 그 안에 재료들 다 구분해서 냄새 맡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덮어놔도 오줌 냄새 나요. 정확히 그 오줌을 지워버리지 않는 한. 그러면 한 번 싼데 계속 쌀 거예요. 한 번 싼데 지금. 네. 결국 마지못해 선택한 방법은 기저귀였는데요. 소미야. 다행히 기저귀를 찰 때 큰 거부감 없이 얌전했던 녀석. 이 방법은 괜찮을까요? 우선은 저건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킹이라는 행동을 고치기 전에, 교육을 하기 전에, 얘네들과 기계가 아니고
갑자기 딱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항상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관리적인 방법으로 저 매너벨트는 꼭 나와요. 네. 우선은 저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 애기들도 기저귀 되게 자주 갈아줘야 되고 계속 습하게 돼 있으면 특히 이제는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피부병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빨갛게. 그렇죠. 빨갛게 올라오죠. 이렇게 라인. 오랜 기저귀 사용으로 누렇게 변색이 된 건데요. 보자. 아까 보니까 여기는 조금 노랗게 네. 되어 있긴 했고 가만히 있어봐. 다행히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하루에 한 두 번씩은 제가 베란다에 내놓으면서 풀러놓고 관리적으로는 방법으로는 맞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미봉책이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한 거죠. 문제를 개선해보고자 그래도 산책은 잊지 않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산책할 때 이렇게 막 뛰어다녀요? 원래 소미 스타일이래요. 하지만 밖에서도 마킹은 쉴 틈이 없었죠. 밖에서 마킹 많이 하죠? 귀여워. 우리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듯이 얘한테는 이 마킹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다른 개들을 만났을 땐 별다른 문제 없이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신나 있어요, 항상. 신나 있기도 하고요. 자세 자체가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렇죠. 어깨 딱 펴고 고개 딱 들고 꼬리 바짝 세우고 그죠? 친구를 만났을 때는 기싸움을 할 게 아니라 그래 내 냄새도 맡고 나도 네 냄새도 맡고 돌아가면서 서로 냄새도 맡고 이래야 되는데 빠릿빠릿 움직이면서 자기 냄새는 또 잘 못 맡게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매너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애들이 마킹하는 거를 이제 명함 뿌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강아지들은 이 오줌을 통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예요? 그리고 막 높이나 이런 걸로 얘가 대충 어떤 크기인지 그리고 심지어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대충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 공격적인 아이들은 좀 오줌에서 특정한 냄새가 나고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다른 친구랑 만나다가 한번 자기 명함 툭 옆에다 뿌려놓은 거죠. 그동안 소미의 행동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영상을 다 봤는데 저는 사실 영상 보면서 소미의 문제점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야, 그나마 다행입니다. 얘가 불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회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봤을 때 다 이해가 가는 행동들 그리고 소미의 본능적인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래도 마운팅도 막 습관도 많이 되어 있을 거고 마킹도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진행해 볼게요. 네. 마운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성적 행동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성적 행동보다 관심 끌기, 흥분,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마킹 같은 경우도 내 영역을 표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동 중에 하나인데 보호자분들이 그런 강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혼내기만 한다면 우리 반려견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보호자의 신뢰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왜 마킹을 하고 왜 마운팅을 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꽂히면 걷잡을 수 없는 마운팅, 장소 불문, 쉴 틈 없는 마킹. 같은 문제를 가진 반려견이 있다면 채널 고정, 시선 집중. 설채연 전문가가 강력 추천하는 특급 솔루션. 과연 소미는 매너 있는 젠틀 신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